자, 그러면 아까 그 호흡 발성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정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혀를 밀고 허리를 곧게 세우신 다음에 네, 등받이에서 등을 떼시고 네,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다이아몬드 식으로 하신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배꼽에 대고 내리시면 중지가 하단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아랫배를 잡고 아랫배를 천천히 고르고 길게 눌러주면서 호흡을 내뱉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 천천히 고르고 길게 내뱉는데 가성, 입으로 내뱉지 마시고 두성으로 내보낸다는 느낌을 가지시고 하나 하면 코와 입을 상에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둘, 천천히 고르고 길게. 이때 눈을 감고 하면 명상 호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정신을 집중시키게 되고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둘. 이번에는 기호흡을 알려드릴 텐데 네,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사지를 꼭 동여매고 네, 발꼬락도 오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숨을 멈추면서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사지를 틀어막고 하나, 둘, 셋. 이렇게 1회에 3번 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또 그 사이사이 6번을 해주시면 어떤 운동보다도 효과적이고 또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는데 최고의 호흡법이고 운동이라는 거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호흡을 왜 했냐면요. 네, 볼륨감 있고 두터운 발성 그리고 아주 맑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발성을 한번 해보고자 하단전 호흡을 했던 것입니다. 하단전에서 밀어주고 구강을 열어주고 그리고 음을 띄워서 두성으로 발성하는 것입니다. 하단전 공명 두성 발성 자, 개명 도레미파솔라시 도시라솔 파미레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하느로 길이 보전하세. 우리 백이민족은 이 신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바람이 나고 흥이 나면 일을 잘 해내죠. 흥의 문화, 심령이 있는 우리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식하고 노래방을 자주 갑니다. 우리나라처럼 노래방이 많은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네,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네. 바로 코앞에 음식점이 즐비하고요. 그리고 노래방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외국 나가보셨잖아요. 호주나 미국이나 가보세요. 음식점을 찾으려면 1km, 2km 차 몰고 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결코 비관적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곳,
살기 좋은 곳,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시면 노래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목소리에 힘을 뺄 것. 힘주고 얘기하면요, 돼지 멱다는 소리 난다니까요. 힘주고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힘을 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리듬감을 탈 것입니다. 뻣뻣하게 서서 얘기하면요, 노래가 안 됩니다. 스피치도 또한 그러합니다. 노래하듯 해야 됩니다. 노래하듯 하려고 하면 리듬감을 살려야 되고요. 몸도 유연해야 됩니다. 여러분 골프 하시죠? 저도 잘하지 못하지만 골프 가끔 하는데요. 필드에 나가서 꼭 지켜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죠. 끝까지 볼을 보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헤드업 하지 말아라. 이거 하잖아요. 끝까지 볼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깨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 멋있게 스윙할 수 있게 되겠거든요. 리듬감을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듬감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체중을 실었다가 왼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노래 부를 때도 리듬감을 타야 됩니다. 유성을 지나가는데 가을 좀 지나선가 불꽃 축제를 하던데요. 불꽃놀이 하는 거 봤습니다. 와, 많은 사람이 삽시간에 쫙 몰려듭니다. 빠바바방 떠지는데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탄성을 절로 냅니다. 와, 아름답다. 근데 어른들은 보고 있다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저거 얼마짜리냐?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오래 사는 이유 아십니까? 네, 단순,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웃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적이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놀이에 빠져들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얘야 밥 먹어라 해도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어떤 일에 푹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즐겁게 임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장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동요를 부르려고 합니다. 동요를 부르다 보면 동심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겠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네. 트로트만 부르지 마시고요. 동요를 불러보세요. 햇볕은 쨍쨍이란 노래 함께 불러볼 텐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손을 쓰면서 리듬감을 타고 왼쪽 다리 갔다 오른쪽 다리 갔다 체중을 이동하면서 하면 흥겹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퐁당퐁당 노래 여러분과 함께 불러볼 텐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널리 널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싣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힘을 빼야 힘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래가 그러합니다. 좀 이따 제가 시 세 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시 낭송할 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또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너무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근심 걱정도 많고 기후, 불필요한 걱정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인 것입니다. Now and here. 오늘에 충실합시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잘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힘을 빼고 소리를 내세요. 발성에서 중요한 것은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리듬감을 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의할 때도 그러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리듬감이 있어야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입니다.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굳어져 있으면 결국 버나드 쇼가 말했듯이 우물쭈물하다 무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유한한 인생이지만 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아모르 파티 아시죠? 메멘토 모리가 뭐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별도 언젠가는 소멸되고 마는 것인데 인간의 운명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까르페 디엠, 현실에 충실해야 되고 현실을 즐기면서 현실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추석 명절도 없습니다. 왜요? 면접 코칭해야 됩니다. 어떤 면접 코칭이요? 수시 면접자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 면접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승진 면접자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개인 코칭 해줘야 됩니다. 그네들은 인생의 관문인 것입니다. 제가 바쁘다고 제가 휴식을 취하겠다고 할 틈이 없습니다. 그네들은 필생필사합니다. 죽고 살고자 매달리고 그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네들의 그 필요에 의해서 저는 쉬는 시간도 없이 일요일 날도 없이 강의하고 그네들을 코칭하고 있습니다. 팔자가 더러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팔자를 사랑하고 제 팔자를 인정합니다.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인데 좋아서 책을 썼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는 일이 왜 더러운 팔자고 죽을 팔자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팔자를 사랑하고 제 팔자를 인정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팔자를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멋진 팔자 이은자님 감사합니다. 조영수님 힘을 빼고 리듬을 타라.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맨 먼저 프리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네. 프리젠테이션이란 제가 지금 여러분 밴드에 강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PPT를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설명하는 게 프리젠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프리젠테이션에서 PPT를 만들 때 압축하고 압축해서 단순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압축된 키워드를 풀어내는 재미가 있고 폭발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PPT는 단순하게 만들되 그 단순한 PPT를 풀어내는 기술이 바로 프리젠테이션을 할 만합니다. 자, 프리젠테이션에서 세 가지 꼭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첫째, 적당한 제스처, 적당한 예화, 적당한 템포, 적당한 질문. 네 가지 말씀드렸네. 세 가지가 아니라. 뭐 말씀드렸다고요? 적당한 예화를 가지고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장경동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Slice of Life.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나요? 적당한 질문. 이건 김재동 씨 얘기였습니다. 청중을 주인공으로 만들려면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화답을 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풀어가는 것이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방법이고요. 적당한 템포. 여러분들이 KTX 타고 여행을 하면 대부분 승객들이 졸아요. 왜요? 속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250km 정도 달리잖아요. 320km까지 달리는 걸 봤습니다만 그 속도로 꾹 갑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청룡열차를 타고 졸으시는 분 보셨습니까? 청룡열차를 타고 조신다고요? 절대 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줌을 지립니다. 왜요? 변화무쌍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템포, 흥을 돋굽니다. 적당한 리듬감. 그래서 제가 몸을 흔드는 걸 해드렸거든요. 예. 유연해야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결국 무덤에 가는 것입니다. 생각도 유연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이 드시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A 아니면 B다. 내가 이거 아니면 죽는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당신 안 본다. 싸우고 나면요, 어른들은 그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안 보겠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싸우고 바로 히덕대고 웃어요. 함께 어우러져요. 유연해야 됩니다. 고집 세우지 마세요. 고집 세우면요, 꼰대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유연성, 다양성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도 부르시고요. 네. 노래방 가시는 거 적극 추천, 강추입니다. 가서 노래 부르시는데 뻣뻣하게 서서 하지 마세요. 몸을 흔들면서.
흥겹게. 즐거워서 콧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콧노래를 부르다 보면 즐거워진다. 동의하십니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설거지할 때,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콧노래 부르세요. 그러면 절로절로 흥이 나고요. 또 성과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역성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입꼬리를 올리면 즐거워집니다. 즐거워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입꼬리를 올리다 보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즈, 막걸리,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저보고 얼굴 표정 더럽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얼굴 표정 좋네요 얘기합니다. 그 얼굴 표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입술꼬리를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두 가지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입술꼬리가 올라간 사람, 입술꼬리가 내려간 사람. 입술꼬리가 올라간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는 뿐만 아니라 미래가 밝은 사람입니다. 미래에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입술꼬리가 내려가 있는 사람은 이미 기가 떨어져 가지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뒤등등 만등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따라 사실까요? 막걸리. 네. 입술꼬리 올리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네, 루즈만 바르지 마시고요. 입술꼬리 올리는 게 중요해요. 루즈 바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술꼬리 올리세요. 와이키키, 막걸리, 김치. 질문을 해주신 분들 몇 분을 선정해서, 다는 못 드리고요. 몇 분 선정해서 책을 갖다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끝날 때 시험 치러야 된다면서요. 그때 오시면 받아가시면 됩니다. 초등학생 대상 강의 시 제일 중요시 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예, 강사의 무덤이 세 곳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중앙공무원교육원 국장 대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국장. 자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전시청의 국장도 만만치 않은데 중앙에 있는 국장은요,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자존감은 하늘을 찔러요. 그래가지고 강사 강의 들어가면요, 이러고 강의 들어요. 평가하고 있어요. 그 정도 가지고 되겠냐, 더 열심히 해봐라, 이런 뜻이죠. 정말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전문 집단, 교수, 의사, 이런 전문 집단 대상으로 강의하는 거 힘들어요. 네. 그 다음에 학생들.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지금 초등학교 대상으로 강의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얘기를 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쉽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단순한 애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내가 바라보는 눈이 잘못된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어떻게 요리할까? 요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어우러지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같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고요. 눈높이를 맞춰주면 그들과 함께 마음을 털어놓고 놀다가 온다니까요. 그냥 놀다 온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한테 뭘 가르칠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다 올까. 그러면서 한 가지 뭔가를 남겨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일체는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 먹기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 마인드 게임, 모든 것은 마음의 게임인 것입니다. 어렵게 보지 마시고 쉽게 우리 딸아이들처럼 생각하시고 그렇게 재밌게 놀다 오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요? 임미지님 강의 질문 감사합니다. 멸치 대가리 고맙습니다. 네. 또 한 번 더 질문 받아볼까요? 새, 박남수,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죽지에 밥 먹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보수는 한 덩이 나무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해자는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박남수의 새라는 시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억지로 웃기려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뜻을 만들지 않고 가식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육생과 임하신다면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르신 대상으로 강의할 때 키워드 3가지를 정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은자님, 어르신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부담감 느끼고 싫어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단어 요즘 안 쓰거든요. 어르신 존칭어인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냥 선생님, 네, 누구누구님. 네, 근데 강사가 가가지고 오빠, 누나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이라는 단어 쓰지 마시고, 그런데요, 이은자님, 3가지는요, 뭐냐면, 연대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시면, 첫째가 건강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노후 대책. 어떤 일거리 없을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소중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거 3가지거든요. 그러면 강의를 거기에 결부시켜서 풀어가시면 됩니다. 네. 오키나와의 장수촌 마을에 가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되게 집성촌에 삽니다. 옛날에는 이웃 사촌이 있었어요. 이웃집이 있었다고요. 요즘은 아파트 문화다 보니까 이웃이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요, 농기계가 부족하면 농기계를 빌려다 썼거든요. 삼태미도 빌려다 쓰고 소치랑도 빌려다 쓰고, 그리고 밤에 오줌 싸면 아침에 채 들고 가서 소금도 받아오고, 네, 고구마 찌면 서로 나눠 먹었어요. 김치 담그면 서로 나눠 먹었다고요. 그래서 3, 4, 5 짝지어 사는 게 좋고요. 제가 키워드로 말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활용해 보세요. 아, 내가 누군가의 큰 그늘이 되어주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요. 얼마나 보람을 느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큰 가슴을 가지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번째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조달환이라는 연기자가 있습니다. TV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제가 아직 유명한 배우가 되지 못한 이유는 덜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서 명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눈물을 같이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 아니던가요? 네. 매정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흔량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강사는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해놓고 나서도요, 제가 명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박수 요청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정말 멋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우러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강사로서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는 지식만 전달하고 정보만 전달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모습으로 강의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걸 중거적 지휘력이라고 하거든요. 강사는 중거적 지휘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이 꽃봉이인 것을 정현종.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밤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히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여러분,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꽃봉오리인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now and here, 지금 이곳에서 행동하시고 결정하시고 느끼시고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강의 또한 그러합니다. 순간순간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때 감동적인, 감격적인 그런 강의를 펼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질문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펀펀하게 즐겁게 강의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 강의하려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문 뼈대 있는 집안이라 웃기는 거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 미모에 웃기라고요? 정말 웃기시네요, 교수님. 라고 미모를 탓하지 마시고, 나이를 탓하지 마시고, 성격을 탓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제 은사님을 모시고 주기적으로 만나 뵙고 점심과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저는 스피치 스타일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화술박사 윤초입니다 하거든요. 닉네임으로 듣기 좋으라고 붙인 거 아니고요. 화술로 논문을 통과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박사를 주신 은사님 주기적으로 찾아뵙고 식사 대접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모시는 것이 감사하고 축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실 수 있는 은사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플라톤의 5대 감사 중에서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인간으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네, 바베큐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하고, 아테네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그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마지막 소크라테스를 만난 것을 감사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네, 목사님을 섬기실 수도 있고요. 스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정신적인 지주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의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스승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스승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마케팅 석학이시거든요. 근데 웃기세요. 꼬장꼬장한 성격이시대도 웃기세요. 그리고 연세가 만판치가 않으십니다. 그런데 웃기세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웃기려고 노력하세요. 네, 여러분 꼭 살구나무집 여사장 만나보세요. 그리고 윤치홍 박사 얘기 듣고 왔다고 말씀하세요. 가보신 분들 가보세요. 그러면 그 여사장이 웃깁니다. 어떻게 웃길까요? 웃기려고 시도해요. 그리고 말을 뒤집어요. 제가 작년 3월 15일 날 책 쓴 게 있습니다. 세상을 다 끌어안는 긍정화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최고의 화술 전문가는, 최고의 화술의 고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아나운서 보고 말을 잘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나운서는 최고 유창하게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없는 말, 감정이 깃들지 않은 말은 잘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넣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고, 진정성 있는 말이고, 설득력 있는 말이고, 힘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 하는 사람은요, 순발력, 프랭크, 솔직함, 프렌들리, 친밀감, 패스트, 순발력, 이런 것들을 동원해야 됩니다. 재밌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화술의 고수는 긍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데요.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그리고 화가 팍팍 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표현합니까? 네, 부정적인 상황도 뒤집으면 긍정화할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부정적인 상황도 뒤집으면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도 생각도 표현도 긍정적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고수이고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긍정화할 수 있을까? 극단적인 예로 이렇게 들어볼까요? 제가 병이 나와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비 들어가죠. 가족들 고생시키죠. 제 몸 축나죠. 스트레스 받을 일이고 화날 일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까 감사 능력을 가지라고 했죠. 그래야 운이 따라준다고 했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병이 났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갈 수 있고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갈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꽃돼지인데요. 돼지는 넘어져야 하늘이 보인다고 하더군요. 넘어진 김에 하늘을 보세요. 돼지는 넘어지지 않으면 하늘을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바닥만 보고 사니까요. 여러분,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갑시다. 병이 난 김에 쉬었다 갑시다.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하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할 일이 아니던가요? 앞으로 넘어져서 제가 넘어져가지고요. 지금 여기 대수술했거든요. 작년 12월 2일 날 제가 영도에 가서 MTB 타다가 넘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또한 감사입니다. 왜요? 목숨을 잃을 뻔했거든요. 헬멧이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실려가지고 제가 이 머리를 다친 줄 알고 그 영도에서 포항까지 119 구급차로 실어간 거예요. 대형병원, 성모병원에 저를 입원시켜 놓은 거예요.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내일 다치지 않았더군요. 여기만 부러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주일 병원에 입원해 있으라고요. 첫날은 제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왜요? 여기 부러져가지고 통증이 오니까 계속 마취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루가 갔는지 몰라요. 두 번째 이 마취가 없어지고 좀 아픔이 통증이 가라지니까 그 1.5평 되는 그 침대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를 퇴원시켜 주세요. 퇴원 치료할게요. 저 여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병원에 못 있어요. 그래서 퇴원했습니다. 송 하나 부러진 거 감사합니다. 예, 목숨을 붙어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늘 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바다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 두 다리로 땅을 걸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옵시다.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네, 넘어진 것서 다친 것도 감사할 일이고 불나서 공장이 다 타버린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왜요? 네,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네, 모두 감사할 일로다. 뒤집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뒤집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판이 바뀌고 있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열심히 움직이고 민첩하게 반응하면서 새 세상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이왕이면 재밌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은사님처럼 재밌게 해주려고 하시니까 당신도 재밌는 인생이 되시고 즐거운 인생이 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영향을 받아서 이처럼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모든 것이 감사한 마음 이루다 감사합니다. 이은자님 당첨. 이은장님한테 사인 드리겠습니다. 네, 조용수님 아까 받으셨고 김연아님 받으셨네요. 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많이 적으셔도 좋아요. 네, 네, 네. 초등학생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고요. 어르신 대사 말씀드렸고요. 프레젠테이션 세 분 다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훌륭한 프레젠테이션 하시려면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직전에 PPT를 단순화시켜서 압축한 PPT를 가지고 강의할 때 강의를 푸는 재미와 또 폭발력을 갖게 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적당한 예화를 쓰는 것, 그 다음에 적당한 질문을 함으로 청중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적당한 템포. 아까 이제 KTX와 청룡 열차를 비교해 드리는데 이렇게 템포를 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리듬감을 갖게 해야 신명이 나고 흥이 돋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등학생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놀다 온다. 그러면서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조금 관찰하시면 그들의 합당한 강의 내용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게 되겠고, 어르신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가급적 어르신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고 하니까 그 어르신들의 관심사는 건강, 그 다음에 일자리, 그 다음에 하루하루의 일상을 어떻게 행복하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가, 그 친구를 잘 맺는 법,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관시켜서 강의를 풀어가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팽조님, 임미진님, 이은자님께 제가 사인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죠? 네. 시간이 되었나요? 계셨으니까 질문 한번 해주시고 또 강의 옆에서 감독해 주신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맞춰도 되나요? 여러분 질문?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둔산 을지대학병원 옆에 윤정 스피치 아카데미 붙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것은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렸으니까 톡이나 문자로 혹은 전화로, 또 전화하시면 제가 강의 중에 전화 못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도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전화 주시면 오늘 다 드리지 못한 말씀 해드릴 수 있고요. 저는 실은 만능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강의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30여 년 동안에 40여 권 책 쓰고 3,000여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다 답변해 드릴 만한 컨텐츠와 또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대전 분들이시니까 또 만나 뵐 것을 기약하고 또 만나 뵈면 그때 강의 들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반갑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것은 뭐냐면 오늘 내 것으로 만드는 운칠 기삼에서 네 가지 말씀드렸죠. 네, 인연을 소중히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대 흐름을 타라. 소속 연계 말씀드렸습니다. 판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 판을 바뀌고 있는 걸 그냥 바라만 보지 마시고 바로 순응할 수 있도록 손품 발품 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매사 감사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도 뒤집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기뻐요. 근데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상대방은 짜증을 냅니다. 먼저 그들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뭔가 유익을 주려고 하면 나는 100배로 들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배지대학교 정문 앞에 가면 성우하려면 남을 섬겨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